제4편 서울에서의 고난 1975년부터 1985년. 우리는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을 합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많은 고통과 예쁜 딸까지 얻었습니다. 저는 돈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벽돌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밥을 팔며 열심히 일하고 장사도 했습니다. 저는 겨울에는 졸업식에 꽃다발을 이고 다니며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업고 있는 우리 딸이 불쌍하다며요. 물건을 많이 팔아줘서 이리저리 생활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빚을 지고 여름에는 벌어서 갚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을 모아 20평 부지 땅을 하나 샀습니다. 우리는 천석군 부럽지 않았습니다. 집을 땅으로 바꾸고 남의 집에 살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우리는 벌 줄만 알고 쓰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 없는 서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서름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생각 끝에 땅을 팔아 집을 마련했지만 돈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는 안방에 못 들어갔습니다. 안채를 세주고 옆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이미 위암이라고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집 식구들은 모두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우유 판매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날마다 병원으로 한의원으로 모시고 다녔습니다. 우리 부부는 10식구 생활비 걱정에 아무 생각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면 저는 우유 배달하러 나가고 오후 5시가 넘어야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 새벽에 나가면 오후까지 빵으로 요기하고 밥은 저녁에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구는 많고 아무도 돈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둘이 열심히 일을 해야 생활 걱정, 환자 걱정에 아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발이 동상이 걸려 신발을 신지 못하고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 막내 신우는 고등학생이었고 고모 3명의 삼촌까지 우리는 9 식구가 살아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었습니다. 신랑 일이 꾸준하지도 않고 제가 벌었다고 해서 생활이 다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빚을 안고 살면서 너무 힘들어 죽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생각나고 장애 때문에 딸한테 한 번 와보지도 못하는 생각과 동생들 생각에 몇 번의 고비를 잘 넘어갔습니다.
빚이 많아 신랑은 외국에 돈 벌러 가고 제가 가장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돈이 오면 조금씩 빚을 갚았습니다. 저는 우유 판매하러 나가서 하루에 10시간을 걸어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고모들 학비 걱정에 밭에 일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도 외국을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식구들을 다 두고 남자 둘이 다 나가고 집에는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의논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고모들 공부시키느라 바쁘고 저는 장사에 집안일에 너무 힘들어 병이 나서 앓기도 했습니다. 식구들은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다. 아파도 누워있지 못하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넷째 고모가 결혼한다고 해서 신랑이 와서 결혼시키고 다시 외국에 갔습니다. 삼촌도 사우디란 데로 떠나고 저는 또 가장이 되어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제 마음은 혼자 같았습니다. 고모들 학비라도 해준다고 열심히 일하러 나가시는 어머님을 보면 불쌍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일을 마치고 삼촌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중매로 삼촌은 형 없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둘을 결혼시키고 남편은 외국 생활을 마치고 나와 개인 용달차를 사서 영업을 하며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삼촌네 가정에도 남매를 두고 잘 살고 있고 고모들도 아기 낳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무게 1985년부터 2000년 막내 고모가 집에서 주산 학원을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갔다가 집에 오면 아이들이 많아서 집에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막내 고모가 돈 벌어 시집 간다고 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 고모가 살림집을 옮기자고 했습니다. 서로 상의 끝에 집을 보러 다녔으나 저는 정말 이사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집을 사가지고 우리는 안방에 한 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또 이사를 해야 하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돈은 적고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해 친정 동생이 돈을 빌려줘서 아파트로 가족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니랑 고모들이 그 집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큰 집을 구하느라 갖은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네 식구만 아파트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아파트가 6층이라 날마다 걸어 다니는 저는 너무 힘들어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고 또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우리 집 가까운 곳에 방을 구하고
아파트는 정리하고 동생에게 빌린 돈도 갚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신우 한 명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제 막내 고모만 남아 어머니와 학원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큰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가다가 5대나 충돌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신랑이 죽었다고 박수로 덮어놓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우유 배달하느라 아무것도 모르고 장사만 했습니다. 오후에 대리점에 들어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소장님이 걱정된다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많이 다쳐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작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큰 병원으로 가자고 선생님한테 졸랐습니다. 성남병원으로 와서 바로 중환자실로 가서 치료받고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다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팔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동생에게 맡기고 아들은 대학 입시를 봐야 했습니다. 딸이 오빠를 돌봐주고 저는 날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해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대신 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 각오로 살며 남편의 고통을 함께하며 3개월을 넘겼습니다. 집에 와서 우리 아들, 딸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말할 수 없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이 공부 때문에 방황할까 봐 아들이랑 딸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들이 아빠 생각해서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생활에 너무 지쳐있던 저는 병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만했고 저는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아이들 둘이가 밥을 끓여 먹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아들보다 딸이 엄마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제가 힘들 때 딸이 많이 도와주고 아들은 그저 지켜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자식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생활 속에서 살면서 남편은 퇴원해서 집에 있고 저는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 계시지만 고모를 돕는다고 우리 집에는 잘 와 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 만에 시장에 갔는데 이상하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떨려 박스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좋지 않아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며 일을 했습니다. 1년이 거의 다 되어 남편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빚으로 생활했으니
차를 새 것으로 바꿀 수 없어서 헌 차로 일을 하고 있는데 딸이 새 차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열심히 일하고 돈이 부족해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막내 고모가 결혼을 하고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군대 가고 딸은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딸한테 항상 미안합니다. 많은 식구의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시키고 여자 상업 고등학교를 보낸 것이 지금도 마음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시누이가 있는 중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간에 혹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치료에 열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CT 검사, 피 검사를 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집이 너무 작아서 광주로 이사를 하고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사위는 우리 아들 친구로 서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